그래서인지 중개사의 실력 편차가 더 큰 것 같고 실질적인 경험이나 연륜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떠요입니다. 최근 중개수수료의 구간별 최고요율이 인하되면서 뉴스가 시끄러웠죠. 수십만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단행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오늘은 중개사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일까? 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 중개사가 집 보여주고 말 몇 마디 하고 수수료 받는다고들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중개사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중개사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손님을 컨트롤한다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정말 능숙한 중개사들은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리 방지하기도 하고 거래에 유용한 최신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개사와의 만남을 거래를 위한 일회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있거나 내 물건이 있는 지역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중개사이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인데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말 잘 통하고 거래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손님을 원하는 건 마찬가지라서 아무래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는 손님에게 한 번 더 생각이 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도 간혹 책임감이 부족한 중개사들을 만나면 이러니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최근에 중개사분께 위임장을 드리고 대리로 계약 진행을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계약서 원본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중개사분도 계셨고 대낮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김장을 하시는 소장님도 봤습니다. 거래 하나 안 치고 말지라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이 동네 왔던 손님들이 중개사를 어떻게 볼까 괜히 제가 부끄러워졌던 기억입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31만 명이 접수하고 2만 7천여 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고 하죠. 자격증 소지자만 49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다른 전문직보다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인지 직업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개사는 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든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실무 연수라는 게 있긴 하지만 3, 4일 정도로 짧고 그래서 다루는 내용도 두루뭉술했어요. 그래서인지 중개사의 실력 편차가 더 큰 것 같고 실질적인 경험이나 연륜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개라는 일이 단순히 중개가 아니라 대출, 세무, 정책, 부동산의 다양한 부분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 속도를 조금씩 놓치기 시작하면 내가 아는 영역 안에 그냥 갇히고 말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아직 전속 중개라는 게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해서 상담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상담료 없이 일일이 손님을 상대해야 하잖아요.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도 매일 아침 저보다 일찍 사무실 앞에 오셔서 신문 보고 커피 마시고 가는 분도 계셨고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와서 본인 집 시세를 묻곤 한참을 앉아있다 가는 분도 계셨어요. 소유자이면서 매수자인 척 떠보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고요. 뜨내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경험이 중개사를 냉소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중개사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좋은 손님이 되는 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중개사를 찾으면 눈치 빠른 중개사라면 좋은 손님을 알아봐요. 그걸 알아보는 중개사라면 일단 거래를 잘 진행시킬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는 자세를 갖춘 사무실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무실에 온갖 잡동사니를 가져다 놓고 여기가 사무실인지 안방인지 모를 분위기에 저건 잠옷일까 운동복일까 싶은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라면 말 안 해도 직업적인 노력이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은둔 고수일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런 사무실에 오래 머무르진 않습니다. 특히 내가 초보일수록 그런 사무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을 대충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모를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어쩌다 저도 그런 사무실에서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손님인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계약서를 타이핑해 드린 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매물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물건이 많고 블로그나 카페, 톡방 등을 운영하는 사무실을 먼저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 걸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더 좋고요.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곳이라면 최신 정보가 많고 투자 트렌드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중개사를 만나서 어려울 수 있었던 거래를 잘 풀어내 보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한 진행에 만족스러운 거래를 한 경험을 하면 중개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수수료를 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 부동산 파트너로서 좋은 중개사를 만나서 기분 좋은 거래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에 눈을 떠요. 안녕.